자, 지금 최대 관심사는 그 99명 중국 스파이들 수원 연수원에 있다가 지금 오키나와로 압수한 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엄의 정당성 확보되는 거고, 부정선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초박살 나는 거고, 이게 판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귀환하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처음 보도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나라 판을 흔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여기서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엊그저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주한미군의 관계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아니다, 무슨 뭐 완전히 허구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에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받아서 또 스카이데일리가 계속 보도를 내놓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놓은 게,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기사로 내놨는데요. 한국 선거 조작 그 중간첩단이 분리 수용됐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나하시로 인근입니다. 그 이송했는데 미국 비밀 관리 시설에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다. 왜 한국에서 오키나와로 갔냐는 것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네요. 오키나와로 압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는 간첩법이 없어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여기서 현행법으로는 국내에서 처벌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 나하시에 지금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는 건데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리고 미국 선거에도 이것들이 관여를 했대요. 중국이 하기야 한국만 관여했겠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관여하는데 미국 당연히 관여했겠죠. 그래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그 중국인 국적자들은 이미 또 미국 본토로 압송됐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이거라는 건데,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는 어저께 들어온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 주한미군에 이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거짓 뉴스다 막 이랬는데,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분석하네. 이건 이봉규도 그저께 분석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뉴스를 보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아느냐? 주한미군까지 알면 그게 비밀 작전이냐? 공개 작전이지? 제가 그런 식으로 논평했는데,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국내 정보소식통이 예를 드는 건데, 국내 정보소식통한테 취재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경찰청에 묻는 것이다. 말이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 미군 정보국에서 한 거고, 미군이 한 건데.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주한미군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주한미군에서 했으면 알지. 주한미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군 정보국에서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미 국방부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일을 주한미군도 알고 주일미군도 알고 독일에 있는 나토군도 알고 무슨 이거 다 알게 하고선 비밀 작전을 벌입니까? 그 핵심 부서만 알고 비밀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갈 통들이 안 돌아가니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이번에 이걸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스카이데일리한테 완전히 케어패 당합니다. 나중에 어물어물 이거 넘어갈 생각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통렬히 사과해야 돼. 사과가 아니라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문 닫아야 돼요. 스카이데일리가 문 닫든지 조선일보가 문 닫든지, 그 얘기도 제가 했는데. 자, 그리고요, 이게 복수의 국내 정보 소식통에 스카이데일리가 또 확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이게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대요. 트럼프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작전, 이번에 한미 공동작전도 바이든 정부와는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늘 추정을 합니다. 스카이데일리도 그 관계자들 인터뷰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네요. 그 당연한 거죠.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걸 교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하고 교류를 해요. 주한미군하고 교류해봐야 여긴 잡아놓지를 못한다니까. 우리 간첩법을 민주당이 개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긴 처벌을 못해요. 그럼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거기다가 중국이 왁왁 떠들면 인권 침해다 어쩌다 당장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내야 돼요. 여기서 처벌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쭉 볼 때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 판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하시에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간첩법이 한국에서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네요. 우리 간첩법이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못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 중에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사람들 일부는 주범들은 항공편으로 선순위로 우선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서 신문이 이루어졌다.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정보통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99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대요. 99명은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거는 오키나와로 압송한 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했고 또 제가 들은 정보는 수원서부터 작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원에 일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네요. 뭐 몇 명이든지. 그것까지 이제 뭐 소식통의 얘기니까 확인을 제가 직접 못한 거니까 수원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아직 미국 본토로 간 거는 이 스카이데일리도 확인했고 저도 소식통을 통해서 정보통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크게 그거죠. 이게 사실이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단 뭐 크게 반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크게 반발했다가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 성격에 자식아 여기 다 있어 자백 다 있는데 까불지 마라 이러고 나면 완전히 시진핑 죽사발 나는 거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중국 나름대로 작전을 또 펼치고 있겠죠. 하여튼 그 이제 국제적 게임으로 이게 이제 옮겨졌어요. 한국만의 게임.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작전을 계엄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여기에 법 체제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법원하고 한 통속이니까 다룰 수가 없으니까 국제 문제로 한미 공조 작전을 통해서 압송하고 신문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처벌하고 한국에서도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스파이법으로 미국 법이 더 셉니다. 한국은 이제 부정선거 이제 근거로 나중에 처벌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이거는 부정선거에다가 스파이법에다가 이건 얘네들은 골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술 자백하고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대통령 재선 안 돼, 한국은. 그럼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아니, 그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무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감행해. 괜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신념도 좋지만, 그렇게 무모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다고, 2년 반 남았다고 쳐도 식물 대통령이야. 왜냐하면 손발 다 잘라서 다 탄핵시켜버려. 그렇지 않아요? 검사까지 다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산 다 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재명이가 꽉 틀어지고선 다 난동하는데 국민의힘은 힘이 없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 거부권도 한두 번이야. 지금 여러 차례 거부권 했는데 거부권 하면 또 올리고 거부권 하면 또 올리고 조금 바꿔서 또 올려. 조금 바꿔서 또 올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 추측인 모험을 건 것 같습니다. 나는 감옥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옥 가는 것도 상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그래 이거 미군에서 발표 나오기 전 미군 발표는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입수한 정보가 없는데
미군의 발표는 추후 공식 발표는 있을 것이다. 정확한 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발표 방식과 그 시기에 관해서 스카이데일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시기를. 그런데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아직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고선 작전이 들어갔겠죠. 신문하면 언제쯤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발표한다. 그럼 그때까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그럼 감옥에서 견딘다. 그런 거 다 각오한다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속 상태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상하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측근에도 뭐 감옥 갈 거를 뭐 예상한 말도 했다는 말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갈 걸 각오했다. 근데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선 미국에서 발표하고 그럼 국면이 확 바뀌어지면 헌재에서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죠. 그리고 헌재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3명만 이제 기각을 시키면 돼요. 지금 8명 중에서 3명.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2명이고 1명이 아리까리한데 1명도 지금 여론에 따라서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 여론이 윤석열 지지율 높아지지. 이거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미국에서 확인을 딱 해주는 순간 그냥 깨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은 나온다. 나와도 대통령은 이런 각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임기를 안전하게 채우려고 이렇게 치사하게 한 거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부정선거 없애려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고 한 거다. 뭐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한 거가 되고, 그다음에 더 한 발 나가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개헌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어요. 내가 임기 단축하겠다. 1년 빼라. 그럼 내 임기에서. 그 대신 뭐 4년 중임제, 너희들이 원하는 거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 선거에 관한 거 개정하는 거, 이런 거 개헌, 그거를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아마 그런 카드를 마지막에 가지고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헌재를 보고 헌재에서 이제 인용되나 기각되거나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이 이래니까 양쪽 수를 두고 인용됐을 때, 기각됐을 때 카드를 딱 준비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일이 쉬워지지만 인용되더라도 던질 카드는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는 제 분석입니다. 제명이요? 제 분석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명이 오래 못 갈걸요. 이건 내가 그건 또 따로 분석해드릴게요. 나 미치겠다 진짜.